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진희쌤 나은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우리 고1 친구들 후반부 해설로 같이 만나게 됐는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자주 만났었던 것처럼 해설 강의는 문제만 아주 간략하게 빠르게 정리하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꼼꼼하게 정리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학평 변형 챌린지 강좌에서 해설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27번 지문을 문제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 27번부터 나오는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서는 그 눈에 대한 지문이었잖아요. 어떻게 진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생태계에서 발견이 되는 눈의 유형과 발견되지 않는 눈의 유형을 비교하며 읽었다. 지금은 그런 내용 자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2번하고 5번의 구분이었어요. 2번 보시면 눈의 유형별 차이에 주목해서 각 유형이 눈에 나타나게 된 원인, 그러니까 이전 단계의 눈이 갖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이런 눈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지문이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데요. 그 5번을 왜 틀렸냐? 이거 한 친구들 많았을 거예요. 다양한 생물종의 눈이 고차원적 눈의 유형으로 수렴해가는 원리를 이라고 나와요. 그럼 수렴이라는 것은 거길로 모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5번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수렴이라는 어휘를 그냥 느낌만 알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요. 하나의 눈으로 다 모든 것이 진화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에서 이런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래서 이런 단계의 눈도 있고 저런 단계의 눈도 있고 이 단계의 또 눈이 있는데 이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예요. 수렴이라고 하면 모든 생물의 눈이 다 여기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그래서 안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는 어때요? 지금 불가능산의 최정점에 오를 수 없는 이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제시한 눈의 진화 과정에서의 논리적 모순. 이 사람들은 문제만 제기했지 논리적 모순을 설명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답은 2번 되겠고요. 2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오답률 5위였는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세요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돼요. 그렇죠? 이게 누적이 되면 이 우연이 누적되면 생명체의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 이런 설명했었고요. 리처드 도킨스는 이 새로운 유형의 눈이 나타나는 진화의 과정을 완만한 빛을 천천히 오르는 거라고 설명했죠. 이 불가능산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눈의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를 통해 빛의 유무만 파악한다.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앵무족의 눈은 개치렁이의 눈과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의 하나의 상으로 맺힙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면 오목눈인데 개치렁이의 눈은 빛의 유기가 넓어가지고 다양한 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근데 앵무족의 눈은 유입구가 좁기 때문에 하나의 상만 맺힙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인데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두께를 변화시킨다.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은 빛의 유입량 때문이 아니라 초점을 조절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29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얘는 오답률 4위야, 세상에. 자, 광자경제학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광자경제학은 뭐였냐면 빛의 유입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 빛의 유입구는 두 가지입니다. 넓히거나 좁히거나예요. 넓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상이 겹쳐 보여. 다양한 곳에서 빛이 다 들어오니까. 근데 좁히면 어때요? 상은 하나로 잡히지만 회절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밝을 때에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넓거나 좁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얘네 둘 다 해결책이 되지를 못하니까 여기에 들어오게 된 새로운 방식이 수정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두 개의 어떤 장점, 좋은 점도 있지 물론. 플러스 되는 장점도 있어. 근데 마이너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하든 마이너스가 따라와요. 그래서 둘 다의 장점을 취할 수가 없는 게 광자경제학이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떨까요?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 회절 현상인 거죠. 이것은 더 넓히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아니죠, 여러분. 유입구를 좁혀야 발생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절 현상 때문에 더 좁히면 좁힐수록 회절 현상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넓혀야지 회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틀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빛의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 이거를 이용한 거죠, 수정체가. 그래서 얘를 둘 다 하지도 못하는 것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이 되어줬고요. 바늘구멍 눈으로 아주 박지하는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대상을 단 하나 이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 둘 다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아주 밝지 않은 곳이려면 이렇게 가야 되고 하나로 보려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수정체는 바늘구멍의 눈에 빈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 그 다음에 얘의 이점, 두 개의 이점을 다 취할 수 있도록 해줘요. 넓히고 얘를 가져다 넣어가지고 굴절돼서 하나로 모이게 하니까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아주 박지 않아도 볼 수 있도록 바늘구멍 눈에 빈 유입구를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넓히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맞는 설명, 답은 1번 되겠습니다.